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수영입니다. 오늘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봄으로써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 지역을 책임질 일꾼일지 오늘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마포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그럼 토론에 참석하신 각 후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정훈입니다.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혜미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혜미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지은입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미리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회에 앞서 오늘 토론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후보자들이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 후에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에 이 공약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가 끝나게 됩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에 각 후보들께서는 이 발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사회자의 제재에 따라서 마이크의 볼륨을 내리게 됩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한 것으로서 현재 좌석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시간입니다. 시작 발언 시간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서 조정훈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훈 후보 시작 발언 부탁드립니다. 2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포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조정훈입니다. 저는 마포의 산적한 개발을 마무리, 완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시는 대로 저는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세계 최대의 개발금융기구인 세계은행에서 15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나라의 개발, 그리고 개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율하는 일이 제 업의 본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와 도시와 지역을 더 잘 살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제 업의 본질이었고 그 일을 하다가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개발 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정치에서 제가 가장 능력 있고 자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여기 나오신 후보님들이 아주 좋은 공약들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 조정훈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후보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마포구청, 그리고 국회의원, 시구 의원들이 원팀이 되어서 저희가 약속드린 공약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4년, 8년, 아니 수십 년 동안 여기에서 국회의원을 해왔던 정치인들이 약속한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절망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팀이 되어서 저희가 약속드린 공약을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는 1등 도시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멈춰버린 정치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포를 1등 도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혜미 후보의 시작 발언입니다. 역시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마포가 국회의원 후보 김혜미입니다. 지난 4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지난 120일의 선거 기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각종 정치인들의 탈당과 창당, 공천 파동부터 꼼수 위성 정당까지 당명과 이름을 가리면 똑같은 정책 공약에 이번 선거도 투표장에 가는 것부터 벌써 걱정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전략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당대표와 대통령에게 줄 서면 어느 지역이어도 상관없는 정치인들의 행보에 한숨만 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러나 마포갑엔 새로운 그리고 최선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저 녹색정의당 김혜미입니다. 진보적 시민들이 일궈온 마포, 그런 마포가 자랑스러운 마포 시민들 곁에 김혜미가 있습니다. 조기착공, 신속개발, 땡땡 특구 같은 공허한 정치 약속이 아니라 시민들의 하루를 귀중하게 살필 수 있는 정당. 녹색정의당 김혜미가 불 꺼진 상가와 텅 빈 장바구니를 살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세입자도 차 없는 시민도 청소년도 이주민도 장애인도 여성과 소수자도 시민이 되는 마포. 기후위기 속에서 마포의 녹지와 깨끗한 공기, 나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정치가 있는 마포. 시민들을 만나는 시간 동안 제게 좋은 정치를 부탁한 많은 마포 시민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둑해진 저녁 무렵 아현시장에서 장을 보고 사랑하는 존재들과 경의선 숲길을 거닐며 산책을 하고 월세 걱정 없는 공간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당연한 하루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치 5번 김혜미가 마포에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지은 후보 시작 발언 부탁드립니다. 역시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한 마포 전문가, 현장 전문가 기호 1번 이지은입니다. 마포구민 여러분, 오늘 하루 든든하게 드셨습니까? 혹시 치솟는 밥값, 밥상 물가 때문에 덜 드시고 덜 쓰시진 않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세상에서는 대파가 800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민들의 밥상에는 그 흔한 대파도 사과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치솟는 물가는 어떻게 잡을 건지 물어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대책, 무책임으로 인한 민생 파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경찰로 살아온 23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켰고 마포경찰서와 홍익지구대에 근무하며 마포를 지켰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제가 평생을 지켜온 국민과 마포 구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물가와 가계소득, 일자리, 교육, 문화, 치안, 외교, 안보 어떤 것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포 구민들의 삶이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과 청년 창업인들이 마포를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마포를 넘어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품격과 따스함이 있는 나라, 미래와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4월 10일 압도적인 승리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입니다. 제가 총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후보자들께서는 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종합병원 유치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청 누리집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는 모두 56개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평균
이사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와 인접한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7개의 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종합병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인구 37만에 이르고 있는 우리 마포구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종합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히 높고 또한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마포구에도 이 종합병원이 유치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부면허시험장 부지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마포 지역의 종합병원 유치 필요성과 구체적인 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혜미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예, 마포구에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대하는 분은 여기 없을 것입니다. 특히 후보 부지로 지금 선정되고 있는 서부면허시험장이 사적 이익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성격이 있는 의료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매우 반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마포에 필요한 병원은, 의료시설은 마포 주민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냥 종합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이 생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부면허시험장은 물론이고 마포와 서울,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틀 전 충북에서 상급 종합병원 이송 거부로 어린이 시민이 생명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충북의 일이면서 서울 마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포와 서울 곳곳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 공공종합병원, 어린이병원, 여성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 같은 믿고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공공의료기관이 절실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관련 정책들을 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지금 벌어지는 의료 공백 사태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이 얼마나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필요한지 체감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과 김혜미는 이런 문제들을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지은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마포구에 종합병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구에는 36만 명이 살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다른 자치구에는 2개 이상의, 평균적으로 2개 이상의 종합병원이 운영 중인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든지 총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 처치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구민들의 종합병원 선호도나 의료 접근성 차원에서도 마포의 대형 종합병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마침 서울시가 지금 시유지인 서부면허시험장 일대 약 3만 평인데요. 여기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합병원을 유치를 한다면 구민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포구 국회의원과 구청장과 합심을 해서 이 부지에 진료 과목 20개 이상의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또는 300개 이상의 병상을 보유한 민간 종합병원 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정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포구 전체의 차원에서 종합병원이 없다는 거 아쉬운 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마하고 있는 마포갑 지역에 과연 종합병원이 없다는 문제가 가장 지역의 현안인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공덕역 기준으로 세브란스 병원은 1.9km입니다. 거기서 서부면허시험장까지 공덕역에서는 8km가 걸립니다. 마포에는 전체 병원 수 그리고 의원 수로 따져보면 25개 자치구 중에 7위, 6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부면허시험장 발전, 개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구에 종합병원이 2개씩 있어야 된다는 일률적인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포구에 사는 주민분들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 기초부터 상급까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 그리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 입을 합쳐서 상급 종합병원을 만든다고 종합병원이 덜컥 들어서는 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마포구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포 갑 지역에 과연 종합병원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원성을 사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근 병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의 주제는 교육 인프라 개선 방안입니다. 공덕동, 아현동, 연미동 등 일대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신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앞으로도 계속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에 비해서 교육 인프라는 부족하고 학원과 등 정비해야 될 시설이 매우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이 마포갑을 떠난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자녀들 학교나 이 도서관 같은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이 마포갑 지역이 좋은 학군으로서 형성되기를 많은 학부모님들이 바라고 있고 그런 요구가 대단히 높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명문고 육성 등 이 지역의 어떤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이지은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포구의 생활 수준은 해마다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교육 환경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특히 공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데요.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만족도가 22위에 불과하다라는 통계가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다양화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학 중점고를 추진하겠습니다.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과학 교양이라든지 융합 과목, 실험 중심 수업을 이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미래형 원스톱 교육 특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교육 특구는 대학, 자치구, 지역사회가 모두 연계가 되어서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고 내신 등급도 5등급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진로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 대학과 연계해서 맞춤형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청이나 문화예술센터, 도서관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진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교육과 관련해서 마포구의 사교육 인프라는 양적으로는 많이 확대가 되었지만 안전의 문제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버스 주차로 인한 교통 문제라든지 학원 내 소방시설, 소방훈련 문제 등 안전 문제까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정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4선 의원인 노웅래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마포를 강남에 버금가는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명품 교육도시가 됐습니까? 제가 이걸 계기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4선 하면서 지난 총선에서 지금 50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완결된 건 7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약간이라도 진척된 것을 포함하더라도 14개밖에 없습니다. 강남에 머금가는 명품 교육도시, 이게 그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는데 또 똑같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진짜로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마포를 서울 최초의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하겠습니다. 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공약으로 특구를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저희가 당선되고 집권당이 되면 교육발전 특구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최초로 마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적인 공약, 지원 말할 것도 없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고교 학점제와 연계해서 지역대학, 연세대학교, 서강대, 홍대 등 지역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마포 주민 여러분들이 효용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마포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서 교육을 혁신시키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혜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질문을 받고 오늘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명문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오로지 대학 입시 성적만을 좋은 곳이라고 명문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질문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쟤네들을 이기려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다큐멘터리 한 편을 봤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압박감과 좌절감은 더욱 클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슬퍼졌습니다. 결국 좋은 학군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공약으로 제시되면 이번 선거에서도 거리 현수막에서는 대치동에 안 가도 되는 마포 만들겠다, 강남보다 나은 마포 만들겠다라는 후보들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민들이 그 공약과 현수막을 본다면 얼마나 숨막히겠습니까? 저는 마포의 교육 인프라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도시 마포인 만큼 동도중학교 노후한 건물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인도와 차도가 경계가 불분명한 골목을 거쳐야만 갈 수 있는 학교의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 문제가 대단했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비싼 사교육비 지출 안에는 돌봄 문제도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교육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는 정치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만리지역 신설 추진 방안입니다. 서울역과 공덕동 사이 위치한 만리제로는 마포구, 중구, 용산구가 맞닿은 튀어나온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심해서 주민들의 보행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만리제로 지하를 통과할 예정인 신안산선 2단계 구역에 지하철 역사를 추가하려는 노력이 지난 15년간 이어져 왔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011년과 2021년 사전 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의도 공덕, 그다음에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신안산선의 만리제역 역사를 신설하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리지역 신설에 대해서 서울시와 국토부를 대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수 있으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조정훈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리지역이 필요하냐 마냐 이 논리 이제 식상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20대, 21대 총선에서 공약했습니다. 8년 동안 공약했는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22대 국회에서 또 공약을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나갔다간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통과시킬 수 있느냐? 자, 이 문제는 만리지역 문제는 공덕동 재개발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덕동에 만리지역을 만들면 만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는 걸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지체되고 정체되고 있는 공덕 7구역, 공덕 8구역, 아현 1구역 재개발 사업을 하루빨리 시행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행인가를 받으면 4,1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것이 수요에 포함됩니다. 이런 너끈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고 하루빨리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만리지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하나의 사례인데요. 역 하나가 만드는 것을 위해서는 개발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결국은 만리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덕의 현안 7, 8 아현 1구역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결국 서울시 마포구 집권당이 힘을 합쳐서 이 재개발을 빨리 인허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만리지역은 생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혜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정의당과 김혜미 역시 지하철과 버스 이런 공공교통이 확대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곳에서 마포 시민분들께 드리고 싶은 약속은 빨리 짓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제대로 짓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안산선은 지하 40m보다 더 아래로 지나다니는 대심도 노선입니다.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주민들이 느낄 진동에 대한 부분부터 지하 사고의 중요 지편인 지하 수위 변동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며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신안산선 역시 또 민자 노선이기도 합니다. 이윤을 이유로 만리제역 신안산선을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 역시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지옥철이 만들어지는 일도 더 이상 그만해야 합니다. 수익을 위해서 안전 인력을 과소 배치하는 일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방식의 공사와 건설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공덕동에 부동산이 있지만 정작 살지 않는 투자자들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공덕동은 1, 2인 가구가 많고 세입자와 집 한 채 소유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삶부터 챙기면서 개발 문제 확실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지은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안산선 만리제역은 번번이 사전 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사전 타당성 조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2021년 사전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여의도역에서 서울역, 공덕역 두 개의 역을 만드는데 비용 편익 분석을 했더니 0.8 중후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리제역을 넣으면 이 분석 결과가 더 낮아진다라는 결론이 나서 통과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다시 좀 더 정교하게 검사를 재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의 규모나 위치 등을 조정을 해서 비용을 줄이고 교통 사각지대라는 점,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신규 유입된다는 점을 강조를 한다면 편익이 높아져서 경제성이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만리제역 신설을 위한 국회의원 포럼을 만들어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재요청을 하고 만리제역 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마포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는 그 공약에 대해서 30초 개별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이 개별 질문에 대해서 공약을 발표하신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또한 이어서 상대 후보가 30초간의 보충 질문을 하게 되고 또한 1분 30초간 보충 답변에 대한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시간 엄수 매우 중요하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지은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이지은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마포를 마포답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려면 마포가 다른 자치구와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차별성의 핵심은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류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마포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면 1시간이 걸리지 않고 서울역에서는 4분이면 마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당일 코스로도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장점을 살려서 마포 유수지에 K-팝 복합 공연장을 건립해서 홍대, 신촌, 마포, 여의도로 이어지는 한류 공연 관광 벨트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 기업과 소통을 해서 한류 기업 킬러 콘텐츠 매장을 개설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 교통, 상권 혁신으로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변북로 지하화를 통해서 한강을 걸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한남대교부터 남양주시까지 이어지는 강변북로 지하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상 막히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어서 한강 접근성이 좋게 만들고 녹지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훈 후보, 이재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듭니다.
과연 K-팝 공연장 건립으로 혜택을 보는 건 마포구 주민일까요? 아니면 마포구 밖의 분일까요? 혹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게 노웅래 의원의 유산 같은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바꿔가시는 게 아닌지 이런 고민도 듭니다. 특히 K-뷰티, K-라면 사업장을 하시겠다는데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지은 후보, 지금 조정훈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약은 4년 전 노웅래 의원님께서 처음 시작을 했지만 2년 전 현 국민의힘 박강수 구청장이 또 공약으로 내세워서 2년 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 서울시, 마포구가 모두 동의를 해서 이미 30억을 들여서 추진 중인 사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이 30억이 들어간 사업을 다 접고, 물론 스포츠센터 건립도 좋습니다만은 그것을 다시 백지화해서 다른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 안에 어떤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가, 그리고 이 효과를, 이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효과를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인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K-팝 공연장을 365일 계속 공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시회, 연주회, 연극,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또 청년 창작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마포 구민들이 그 문화의 혜택을 누릴 것이고, 그런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가느냐가 지금 고민해야 할 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정훈 후보, 이지은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0억 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전체가 지금 713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713억 원을 낭비하느니 30억 쓰고 손절을 하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15,000석 규모의 영종도에 인스파이 아레나가 지난해 개장했고요. 마포대교 건너 여의도에는 제2의 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된 예정입니다. 저는 700석 규모의 마포 유수지 K-팝 공연장 사업성 없다고 확신하고요. 예산만 빨아먹는 세금 하마가 될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지은 후보, 지금 조정훈 후보가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장과 대규모 극장은 그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듣는 사람, K-팝 음악을 듣는 사람, 락 음악을 듣는 사람 모두 다 수요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큰 공연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다른 작은 공연장 다 필요 없다. 이런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예술의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큰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 없다. 경제적 논리로 이거는 세금을 빨아먹는 하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K-뷰티, K-라면 이런 게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예시를 든 겁니다. 지금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마포의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이 특성을 잘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인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느 곳에나 지을 수 있는 스포츠 센터보다는 이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류 문화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맞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혜미 후보, 이지은 후보에게 개별 질문 부탁드립니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은 후보께서는 K-팝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토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중심지로 마포를 만들겠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K-팝 관련된 산업들이 매우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아이돌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노동권 문제도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지은 후보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지은 후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아이돌 산업이 어떤 집중적으로 연습생 기간을 거쳐서 아이돌을 양산해 내므로써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히트를 치고 또 산업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어린 나이부터 어떤 연습생 생활을 거침으로써 뭐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전인적인 교육이 안 되고 있고 또 개인적인 스트레스 또 노동권의 문제, 근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문제, 인권 침해의 문제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정서적이고 왜냐하면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정서적인 케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케어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혜미 후보, 지금 이지은 후보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역시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부분들 많이 동의합니다.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또 교육이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가장 변화돼야 할 법안이라든지 또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도 혹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지은 후보, 지금 김혜미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10대 아이돌에 대해서는 어떤 근로권이나 학습권 침해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의 어떤 고견을 들어서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정훈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저의 대표 공약도 우리 민주당의 이지은 후보가 K-팝 공연장을 세우겠다는 그 자리와 관련된 겁니다. 저는 K-팝 공연장 건립을 당장 멈추고 그곳에 한강뷰가 보이는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이지은 후보의 발언에서 제 귀를 의심하게 한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곳에나 지을 수 있는 스포츠센터 말고라고 하셨습니다. 마포가 지도를 한번 펴셔놓고 그 정도의 스포츠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또 다른 데가 하나락도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비현실적이십니다. 저는 마포 구민들이 느끼고 있는 생활의 불편함의 핵심은 여가시설과 환경, 녹색으로 상징되는 여가시설과 스포츠시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자다가 이런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지난해 마포갑 주민 1,388명을 대상으로 저희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스포츠센터를 더 선호하고 계십니다. 저는 현장 중심을 강조하는 후보님이라면 노웅래 의원이 아무리 이걸 밀고 있어도 못하겠습니다. 더 좋은 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고 하는 게 신인의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K-뷰티 입점을 두고 근처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태산 같다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신 저는 한강을 바라다 보면서 수영하시고 한강을 바라다 보면서 러닝머신 뛸 수 있는 마포에서 정말로 희귀한 갈 수 없는 스포츠센터를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규모로 만들어서 우리 마포 주민들이 마포 아트센터에서 수영 등록하느라고 몇 달씩 기다리는 이런 불편함을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포의 자랑인 경의선 숲길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그런 거리들도 군데군데 조성해서 마포가 좀 더 초록초록해지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은 지역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김혜미 후보, 조정훈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훈 후보께서는 이제 운동센터라든지 또 이제 녹색, 녹지, 이제 숲길 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공약이 요즘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린워싱이 되지 않으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심의 탄소를 감축하고 차량 이동을 축소시키는지도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책 있으십니까? 예, 저는 네, 조정훈 후보 답변 주세요.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혜님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린워싱에 대한 문제의식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년 의정 활동하면서도 그린워싱을 통해서 오히려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소리, 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스포츠센터를 지음으로써 지금의 마포 유수지 상태보다 더 탄소 배출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스포츠 센터를 지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스포츠 센터를 유지하는 기술 도입의 과정에서 가장 최첨단의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그야말로 탄소 배출 중립 뭐라 그럴까 서티피킷 자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이 K-팝 공연장 대신 지을 한강뷰 스포츠 센터가 우리 환경에도 좋고 이것을 이용하는 유권자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삶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증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시겠지만 마포 유수지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과 관련한 탄소 배출이 상당한데요. 이것을 지하화시킴으로 그리고 거기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도입해서 저는 훨씬 더 지금보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주민들의 복지를 혁신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혜미 후보, 조정훈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존하지 않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혹은 더 혁신적으로 심화시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걸로 저는 조금 들리기는 하는데요. 지금 우리의 임기는 4년의 국회의원의 임기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훈 의원님은 이미 4년의 임기를 보내시기도 했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만들 수 없었던 기술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동 수단인 차량을 줄여서 우리 마포를 훨씬 더 탄소 중립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네, 조정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예.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미국을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에서도 에너지 제로 건물들 그 인증을 받은 건물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술이 아직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좀 모르겠고요. 만약에 제가 모르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소 포집 기술이야 너무나 일상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리라고 보고요. 더 큰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자체를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차량, 등록된 차량의 90%는 항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차량들, 그리고 차량의 이동성, 그리고 활용성을 높이면서 차량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 큰 틀에선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희가 생각한 제안한 그 유수지에 스포츠 센터가 들어선다면 거기에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요 이용객이라 그럴까요? 분들은 주로 용강동과 염리동, 도화동 주민인데요. 충분히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와 같은 그린 그리고 대중교통시설을 확대해서 자가용으로 꼭 오셔서 운동하는 것이 아닌 대중교통을 기반으로 한 지역시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지은 후보, 조정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포츠 센터 건립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20년, 30년 뒤에 마포를 생각할 때 딱 그 지점에 필요한 것은 스포츠 센터보다는 어떤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좀 더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스포츠 센터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그리고 이미 그 K-팝 공연장 건설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추진되고 있는데 서울시와 국가와 구를 어떻게 설득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조정훈 후보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 30년 뒤까지 고민을 하시는 그 모습은 존경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발전은 정부가 특정 센터를 만들어서 한류가 발전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류를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라면 전문점, 떡볶이 전문점에 가서 줄 서서 먹는 게 한류의 경험이지, 뭐 구가 시가 인증한 K-뷰티, K-라면점 가서 라면 먹는다고, 뷰티 한다고 한류를 경험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미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문체부의 문의한 결과 문체부가 K-팝 공연장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 문화와 체육을 모두 관장하기 때문에 스포츠 센터로의 전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는 의견을 청취하고 두 번째 단계로는 구청에서 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문체부 기재부와 협력을 통해서 국비 예산 전용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713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구가 원하고 구민들이 원한다면 문체부가 이거 얼마든지 전용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돈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정말 제가 당선된다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주민 청문회를 시작해서 올해 안에 예산 전용을 확보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은 후보, 조정훈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문화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할 것이 없고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라고 들리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러면 문화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한류 문화 또는 전통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정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술의 전당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문화회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문화는 국가라는 공권력이 손을 대면 될수록 생명력과 생동성을 잃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게 생활이 어려워서 알바 뛰고 대리기사 하시는 예술인들 많은 거 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정활동하면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의 공연계약 그리고 불합리적인 공연계약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까지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정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한 한류 문화는 국가가 그리고 정부가 뒤에서 뒷받침해서 큰 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갖고 있던 창의력을 폭발했고 우리는 거기에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제가 저에게 문화예술 정책을 하나 말씀하라고 하신다면 마포에 살고 계신 많은 문화예술인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40시간 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에 문화예술체육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등록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 공연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술인 자격이 박탈돼서 그나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화시를 설득해서 이렇게 파트타임식으로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의 생활도 책임져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혜미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를 살립니다. 진보를 지킵니다. 녹색정의당의 이번 총선 각오입니다. 김혜미 역시 기후위기를 대응하며 마포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주 4일제입니다. 마포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이미 주 4일제,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은 임금과 과로, 보장받지 못한 노동권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시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주 4일제는 기업 복지로 머물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준비되어 확대되어야 합니다. 주 4일제는 노동 격차를 심화시키는 방식, 특정 기업, 특수 업종에 국한되는 부러운 일자리가 아니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탄소 감축 정책이자 모든 노동자의 심과 돌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올해 1월 종합적 검토를 위한 용역이 발주된 바 있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로 발생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입니다. 현 정부는 핵발전소를 확대해서 에너지 문제를 풀겠다고 말하지만 이는 시민의 안전도 경제도 보장하지 못하는 방식은 퇴행적 정책입니다. 특정 지역의 위험한 전력 생산 방식을 밀어두고 위태로운 방식으로 전력을 수급하는 불평등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공공재생 에너지 확대로 평등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사회를 마포부터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당일리 복합화력 발전소를 역사 속으로 보내는 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존재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회, 나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생활동반자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미 다수의 시민들이 충분히 동의하고 바라고 있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미루고 국민의힘이 외면한 시민들의 시민권을 녹색정의당과 김혜미가 다양한 시민들을 환대하는 마포에서부터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이지은 후보, 김혜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미 후보님은 녹색 정의당의 후보로서 그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김혜미 후보, 이지은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퇴행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연과 자원을 총량으로 계산하여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지역구 후보들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놓는 건 같은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지금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이 정책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로 기후위기를 대응해가며 우리의 소중한 자원들을 지켜갈 수 있는 정치와 정당은 저는 녹색정의당이 유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늘 양당의 다툼, 정쟁으로밖에 해결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과 주민들의 삶은 무너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마포의 녹지부터 보존하고 지켜가는 일도 녹색정의당이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지은 후보, 김혜미 후보에게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어떤 공약이나 정책은 대기업을 위한 정책 또는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분별한 규제 해제로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을 조장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주 공당으로서 무책임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그린벨트의 활용 방안이 있다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미 후보, 지금 이지은 후보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린벨트 공간 그리고 우리 사회의 녹지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국가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 자체가 조금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지은 후보께서는 사람과 공존하는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자연을 어떻게 쓰겠다 이런 방식의 공약들을 참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만큼 소중한 자연 환경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존하는 것의 정치는 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양당 정치가 외면해온 부분의 정치입니다. 저는 기업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정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연벨트와 지금 이 지구 자원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분명한 정책적, 정치적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기후 정책들을 저희가 소개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많은 언론들과 단체들의 평가에서 이번에 기후 관련된 정책과 또 기후를 어떤 식으로 기후 위기를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들을 이미 녹색정의당이 수많은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은 지금까지 어떠한 정치를 해오셨는지 저는 오히려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심으로 정치할 수 있는 해법을 같이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정훈 후보, 김혜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김혜미 후보님의 공약을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두 가지 동의하기 어려운 것 빼고 매우 훌륭한 공약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적정 주거 보장, 정말 존경합니다. 또 주사일제에 대한 질문, 제가 2020년 가장 먼저 주사일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질문 한 가지 드리면 강제적 주사일제를 제안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 주사일제를 제안하시는 겁니까? 네, 김혜미 후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실제로 이미 주사일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노조나 단체들에서 이렇게 필요한 영역들부터 우선 도입하자라는 이야기들도 진행되고 있는 거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적이냐 혹은 자율적이냐 이렇게 양립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전히 한국의 노동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현직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주사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것이 사회적으로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우리가 공동으로 그 돌봄과 휴식이 있는 사회를 맞추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상 주사일제 도입이 전면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여전히 자영업자나 5인 미만 기업자들에서 여전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전 국가적인 주사일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정치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훈 후보, 김혜미 후보에게 보충 질문 내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제 눈에 굉장히 띄었던 표현이 또는 공약이 재개발, 재건축 대신 녹색, 매입, 임대주택 확대라는 공약이셨습니다. 폭우, 폭염, 폭한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인간 존엄성 실현할 수 있는 주거 기준 구체화 및 강행 규정화 실시하겠다라는 그 말씀도 이해가 됐는데, 그리고 막대한 분담금과 투기 세력 막겠다라는 것도 동의가 되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노후된 공덕동, 아현동의 노후주택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네, 김혜미 후보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노후주택을 그린 리모델링으로 개선하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이미 많은 가꿈주택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충분히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퇴행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지금 고쳐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두 후보님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포구엔 세입자가 40%가 넘습니다. 이런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난개발과 재개발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탄소 감축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저는 지금 있는 집을 더 안전하게 수리하는 수리권 보장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주거를 적정 기준을 상향하여서 그 주거 기준에 맞는 주택들을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매입 임대주택을 확폭 늘려서 지금 부족한 주거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마포에 있는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지금 마포 국회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마포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토론 주제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 및 후보자의 공약 발표에 대한 추가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각각 1분의 질문 시간 그리고 30초의 보충 질문 시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상대 후보는 주어진 답변 시간이 1분 그리고 보충 답변 시간이 30초입니다. 시간 엄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조정훈 후보의 주도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정훈 후보는 운영상에 저희가 받을 때는 보충 질문 30초에 대한 답변도 1분 30초라고 들었는데 지금 사회자님께서는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30초라고 말씀하셔서 아니요, 보충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은 1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니라 답변. 답변은 처음에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두 번째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가 틀려서요. 네네. 그럼 이걸로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1분간 질문하실 수 있고 또 30초간 보충 질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질문을 받은 후보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가 있고요. 네,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럼 먼저 조정훈 후보의 그 주도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후보, 김혜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이제 마포에서 지하철역에서 거리에서 만나뵌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공약을 꼼꼼히 읽으면서 참 좋은 공약들을 많이 제시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이 평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후보였으면 매우 위협적이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또 특히 이제 국회에서 반려동물 진료보험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 이걸 보면서 또 김 후보님의 반려동물 공약들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제 동물 학대 범죄 양형 기준까지 제가 마련했는데 지금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마포에 뭐 경의선 숲길 걷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시는데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혜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토론회를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정책 공약들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민분들께 자신 있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김혜미로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반려동물 정책들은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안전하게 반려동물과 산책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일부터 또 가족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건강권과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예방접종 필수 예방접종을 이제 무료화하는 부분까지 고민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숲길이나 공원에 깔리는 잔디라든지 또 눈이 오고 빙판이 생겼을 때 뿌리는 여러 가지 제설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의 건강권에 굉장히 침해하고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정치의 영역부터 또 거대한 제도의 변화까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반려동물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또 우리 집에서 거리가 먼 공간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짓겠다라는 공약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우리가 가족과도 함께 같이 생각하고 있는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약들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정훈 후보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크게 동의합니다. 민주당의 반려동물 수영장 공약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깊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반려동물 병원의 의료 수가가 표준화되지 않아서 병원마다 매우 다른 거에 대한 의문도 좀 있지 않습니까? 질문 또 한 가지는 이 동네 재개발 문제인데요. 주민들이 정말 많은 수가 하자고 하면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네, 지금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김혜미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조정훈 후보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제가 지난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공간에서 시민들을 만나왔습니다. 한 경로당에 찾아갔을 때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저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르신이라고 말씀드리자마자 어르신이 말씀하신 게 저는 개발 반대예요 였습니다. 얼마나 정치인들이 그동안 개발 공약만 남발해왔으면 어르신이 대번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정훈 후보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이 찬성한다면 개발 찬성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실제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공사비가 너무나도 올라서 추가 분담금 문제로 이 재개발이 중단된 지역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가까운 은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고 밝혀지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 풀어서 혈세 써서 재개발하다가 문 닫고 중단하는 재개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고쳐 쓰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입니다. 네, 조정훈 후보, 이번에는 이지은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은 후보님 그 공약도 제가 꼼꼼히 봤는데요. 일단 큰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훌륭한 경찰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아주 놀라운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좋은 경력을 내려놓고 지금 정치에 뛰어드셨습니다. 험한 업이거든요. 질문을 드려보면 두 가지 질문 그냥 연속해서 드릴게요. 첫째, 지금 하고자 하신
정치라는 업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경찰 출신 정치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과 마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변호사 자격도 있으시니 법에 대한 이해도 높으실 테니 지금 2심 유죄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 정서에 맞다고 보시는지, 경찰과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지은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일단 정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셔가지고요. 정치는 어떤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찰을 하면서 이제 경찰을 하다가 정치를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저는 어떤 안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포의 안전이 필요하냐, 안전 전문가가 필요하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안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모든 법의 상위법이 헌법이죠. 헌법의 전문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수 정권에서 늘 항상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안전사고가 나고 큰 재난사고가 났던 것은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경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2심 유죄 범죄자가 범죄자는 아니고요. 2심 유죄 받은 사람이 국회에 출마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피선거권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법에서 제한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치의 자유로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정훈 후보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은 후보님의 안전에 대한 말씀 전 크게 동의합니다. 그럼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개발 전문가라 그런지 마포에 다니면서 개발을 어떻게 할지만 보입니다. 이지은 후보님은 안전 전문가시니까 마포를 뭐 많이 다니시고 계시리라 짐작하니까 우리 마포 가압 지역구에서 어디가 제일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포를 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지은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아까 제가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2심에서 유죄받은 사람이 정치에 나오는 문제보다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검사와 경찰을 모두 사유화해서 수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받지 못하는 현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개발 전문가라고 하셨으니 재개발에 대한 저의 소신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은 세 가지 쟁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상황에서 어떤 안전권, 그리고 지금까지 위험하고 노후한 주택에 살았던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재산권의 보장입니다. 두 번째, 지역적인 차원에서 그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는 어떤 국민들의 균질한 삶의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재개발의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그 재개발은 성공한 재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혜미 후보의 주도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후보, 이지은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이지은 후보께서도 다양한 공약들을 가지고 나오신 걸로 압니다.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소개해 주셨고, 이제 앞서서 안전에 대한 전문가로서 안전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는데요. 이지은 후보는 여성 경찰 출신으로서 여성 안심, 그리고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포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걱정하고 있는 의제 중에 하나는 최근 민주당이 실수라고 말하고 있는 비동의 강간죄 공약 폐기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이지은 후보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네, 이지은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지은의 입장에서는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성관계를 강제했을 경우에 그것이 강간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의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공약으로
중앙당의 공약으로 이거를 결정하기에는 좀 많은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단계를 다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당 공약으로 결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혹시 입법을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입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해 후보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약을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그 절차와 과정에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조금 의아함이 듭니다. 또한 한편으론 정권 심판 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퇴행적인 정치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오늘 두 후보님의 정책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같은 정책 공약으로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정책들을 막아낼 것인지 이주연 후보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이준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1야당의 후보로서 굉장히 아픈 지적입니다. 저희는 국민의힘 그리고 현재의 윤석열 정권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민들이 보셨을 때 그리고 제3정당들이 봤을 때는 결국 양당들의 정치는 또 공약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날카로운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민생을 살리고 또 어떤 안전을 지키고 또 외교와 문화와 또 안보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만의 공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김혜미 후보, 이번에는 조정훈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네, 개발 전문가로서 스스로를 설명해 주시면서 강변북로 지하와 관련된 공약들을 가열차게 내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도로를 지하화하고 위에 공원을 만들겠다라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2년 서울시 개념도를 따르면 강변북로는 지하화는 지하도로로 쓰고 기존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일반 도로로 계속 쓰겠다는 것이 서울시 개념도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자동차 사용량이 줄지 않는다면 앞서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는 공원화를 빙자하는 대표적인 그린워싱이 아닐 것인지 또한 그러면 아래로 차량이 지나다니고 위에 일반 도로가 생긴 공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조정훈 후보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조정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변북로 지하화하는 과정에 두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화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당연리 발전소 앞으로 지하화될, 두 번째는 5호선이 지나가는 마포대교 부근입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강변북로 지하화를 하다 보면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토부와 서울시의 계획에 의하면 당연리 발전소와 마포 5호선은 이것을 안으로 그리고 이것을 우회해서 지하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지하화를 한 다음에 기존의 강변북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변북로가 올림픽대교처럼 하나가 아니라 하나는 다리고 하나는 땅에 붙어 있고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리 부분은 무조건 철거 또는 한쪽 부분은 살리겠다라는 지금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마포 갑뿐만 아니라 을 약 10km, 11km 정도에 해당하는 마포 구간은 저는 가능하면 최대한 어떤 길도 존재하지 않고 지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변북로 지하화가 도로 교통량을 더 유발할 것인지 아니면 낮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깊은 시뮬레이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네, 김혜미 후보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조정훈 후보께서는 예비 공보물과 본 공보물에 이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이야기들을 이전부터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또한 이것 때문에 각종 비판을 받으신 것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이주민 가사 노동자 도입을 꼭 세탁기 혁명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주민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포 안에서 마음 놓고 평등하게 노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누구보다 지켜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조정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통계상 경력을 단절한 여성의 숫자는 140만 명에 달합니다. 사실입니다. 어떤 통계에서도 140만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그렇게 많은 정책을 했지만 그렇게 많이 배우고 좋은 일을 하던 여성 140만 명이 경력을 단절하고 있는 이 현실은 정치인인 저로서는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숫자입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의 인권 보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인격 모독, 임금체불 엄격히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나선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지은 후보의 주도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후보, 조정훈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주어진 조정훈 시간 후보께서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후보께서 이야기한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고안된 정책인데요.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받고 지역 대학 가서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 살리기 정책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특구 지정 대상에서 배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마포구는 대상도 아닐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어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 공약이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정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극렬하게 교육발전 특구를 국회에서 반대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민주당의 교육발전 특구를 반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큰 틀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포에서 오래 사셨다고 하시니까 비록 육아와 교육을 안 해보셨어도 마포 주민들이 얼마나 교육에 대한 불만이 높으신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마포의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현실이 과연 서울 25개 중에 몇 등이나 해당되는지 저는 객관적인 수치는 들이맬 수 없습니다만 저는 교육 약자 지역, 교육 열악 지역으로 마포가 해당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만났을 때 제가 공개적으로 우리 마포가 교육 약자이기 때문에 교육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발전특구라는 특단의 수단을 통해서 가장 단기간에 빠른 시간에 교육 발전을 좀 해야겠다고 했을 때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이미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법 개정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수당이 되면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제안할 교육발전특구 국회에서 또다시 거부하실지 아니면 현실을 좀 파악하셨으니까 이번엔 통과시키실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네, 이지은 후보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역발전특구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겁니다. 지역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요. 그렇다면 수도권의 모든 자치구와 자치시와 그리고 서울의 24개 자치구를 다 포함해서 마포구가 가장 낙후되어 있다, 교육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조정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포에 와서 처음 들은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학군 유학입니다. 마포가 살기 좋아서 교통이 좋아서 직장과 가까워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살고 계신데 아이를 낳고 키워서 초등학교를 넘어가면 고민을 시작하고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생이 되면 주변에서 왜 아직도 마포에 있냐고 하십니다. 이런 마포 주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정치인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느낀다면 저는 정확한 표현은 지역발전특구가 아니고 교육발전특구인데요. 추진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해서 고교 학점제 등을 통해서 정말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입시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 대학과 입시 과정에 우리 마포와 지역 주민들의 학생들이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고민, 더 좋은 교육을 원하는 건
무죄이고 정치인은 여기에 반응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네, 이지훈 후보 이번에는 김혜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미 후보께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많은 정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현재 반려동물이 사망을 하면 법상으로는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땅에 묻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도 불법이고 또 요즘은 사설 장례식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도 고민 중인 부분인데요.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여기에 대한 공약이나 생각하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김혜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려동물을 대부분 어떤 소유물,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법률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 그리고 반려동물 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명들을 어떻게 법이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부터 이런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장례를 치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함께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런 정치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라면 저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제안드린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가족법도, 가족 정책들도 보다 더 진보적으로, 개혁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떤 법안들의 마련으로 사회적 통념이 개선되었을 때 저는 우리가 반려동물의 죽음까지 고려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안들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해결책도 필요하지만 그 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이 변화되는 것도 저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두 후보님께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는 문제도 마포 주민의 현안처럼 반려동물부터 내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를 위한 내용으로 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두 후보님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지훈 후보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김혜미 후보께서는 동도중학교의 안전 문제,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 안전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동도중학교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70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 만약에 D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더 투자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혜미 후보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예, 제가 동도중학교 학부모 총회에 들어가시는 많은 학부모님들 만나면서 제가 안전문제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손 잡았을 때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투자가 두려워서 혹은 이것을 경제성으로 살피면서 이것을 변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 학교 환경을 개선시킬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전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이 학생들은 그 안전하지 못하는 공간에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금 동도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적 안전시설 문제는 제대로 검침해서 이 학교를 수리보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도중학교만 비단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마포에는 굉장히 오래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사업을 풀어나가는 것이 마포의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까지 왔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께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거나 혹은 보충 발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포의 좋은 정치를 위한 정치인들이 약속한 허무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 저는 오늘 토론회는 어떠한 시간보다 소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에 다시 질문합니다. 이지은 조정훈 후보는 종합병원 설립이
공공의료와 공공돌봄 강화로 이어지는 정치는 왜 회피하는지, 두 정당은 마포의 명문고와 대학 입시 현안과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의 행복한 권리를 왜 별개의 문제처럼 다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수 정치가 안전한 교통, 주민들의 주거권과 머무를 권리를 말하기 전에 오로지 빨리 짓겠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마포 안에서 공생하는 수많은 생명을 지키는 정치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질문하고 대답하는 마포의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치를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역대급 미세먼지를 걷어내는 정치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죽음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모든 생명이 존엄함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정치에 투표해 주십시오. 성별과 국적, 종교와 사랑하는 존재가 특별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에게 지키고 싶은 가치가 그리고 세상이 있다면 그곳에 투표해 주십시오.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혜미에게 그런 마음으로 투표해 주십시오.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대와 희망을 현실과 결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누구보다 절박한 진심으로 준비된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치에서 가능성을 되찾는 정치에 마포 시민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지은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민생을 내팽개친 무능한 윤석열 정권과 함께 혼란스러운 미래로 갈 것인지, 민생을 챙기는 민주당과 함께 모두가 잘 사는 미래로 나아갈지를 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도함에 대해 심판해 주시고 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는 위대한 국민만을 믿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1997년 IMF 사태에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2020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슬기롭게 이기면서 밝은 희망을 다시 썼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높은 국민의 민주주의 시민의식과 애국심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국민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역할을 다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일 것입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일상이 되고 어느 곳에서나 위험이 상존하는 극단적 위험 사회에서 국민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고 위축된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저의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오직 한 길로 강력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국민들을 지킨 국민 안전 지킴이, 언제나 최일선 현장에 있었던 현장형 리더, 항상 마포구민 곁에서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기호 1번 이지은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조정훈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마포구 유권자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요? 그리고 우리 두 후보님 좋은 정책 제안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혜미 후보님의 기후 공약은 저희가 깊이 검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지은 후보님은 토론을 하면서 마치 노웅래 의원이 5선을 도전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기존의 민주당 공약과 너무 똑같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포구 유권자 여러분, 이번 총선은 누구 하나 배지 달아주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기면 좋고 지면 아쉬운 그렇고 많은 스포츠 경기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느냐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저는 좋은 나라는 두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라가, 국민이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국민들을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막말하는 정치, 돈봉투 의혹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를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K-팝 공연장과 한강뷰 스포츠센터와 같은 결정적인 것을 제외하면 저희와 민주당의 공약이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실천 능력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발을 이해하고 저희 정당 국민의힘은 집권당이고 서울시장과 마포구청장, 시구 의원 모두를 보유한 정당입니다. 저희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런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희를 선택해 주시면 정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 똑똑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해 주신 세 분 후보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4월 10일 선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는 모바일과 인터넷으로도 다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포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